예, 오늘 뉴스탑10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정권 차원의 위기라고 판단한 걸까요? 지난해 정계 은퇴를 선언했던 친노의 좌장 이해찬 전 대표가 오랜만에 나섰습니다. 대략 한 3개월 만의 대외 행보인데요. 그런데 이해찬 전 대표가 먼저 때린 건 지지율이 급상승 중인 바로 이 인물입니다.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지금 파괴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고 합니다. 검찰에서의 제 역할은 지금 이제까지입니다. 국민들의 눈가기를 속이는 일은 안 하시는 것이 좋겠다. 한마디로 정치 군인 같은 정치 검찰이 탄생한 거죠. 지금부터 시동을 걸어보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인데요. 이해찬 전 대표가 윤석열 전 총장을 어떻게 평가했길래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는지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볼까요? 윤석열 전 총장은 제대로 된 법률가가 아니다. 검사가 아니라 깡패의 언어다. 그분이 뭘 하든 전혀 관계치 않는데 정치를 한다면 땡큐다. 이도훈 의원님, 그 여러 가지 해석들이 많이 나오는 이해찬 전 대표의 말입니다. 지금 이제 여권이 전체적으로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그 여권의 원로이자 또 친문의 그 좌장이자 친문에서도 핵심이었던 이낙연 여권의 실세 이해찬 그 전 대표가 이제 등장을 한 거죠. 일단 좀 크게 봐서 대선 구도에서 사실상 야당은 후보가 없고 이재명, 이낙연 그리고 뭐 정세균까지 여당 후보들이 독주하던 대선 구도에서 갑자기 그 윤석열 총장이 사퇴하고 나서 지지율 1위로 뛰어오르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니까 일단은 대선 구도에서 굉장히 긴장을 하게 되고 지금 당장의 발등에 부른 서울시장 선거죠. 예. 윤 총장 사퇴 플러스 LH 사퇴 이렇게 되니까 박영선 민주당 후보가 여권 뭐 단일 후보로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굉장히 그 고전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뭔가 상황 반전이 필요하고 이해찬 전 대표가 나오면은 자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 그 친문 중심 또 여당 중심으로 뭉치자. 지금 상황은 뭐 LH 사태도 물론 있긴 하지만 이건 여야의 문제고 진영의 문제니까 우리 당 지지자 그리고 우리 진영 뭉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고 아마 어제는 다른 방송 나갔지만 아마도 이제 얼마 있으면 그 여권의 가장 무슨 뭐 일부에서는 뭐 성지라고도 하는데 김어준 씨 하는 방송에 나와가지고 아마 굉장히 그 지지를 호소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지금 우리 김앵커는 이해찬 전 대표 등장이 윤석열과 야당 견제용이라고 얘기했는데 예. 또 하나의 의미도 있습니다. 이해찬 그 전 대표가 등장하면 여당 내 세력 구도에도 굉장히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우선 당장 이해찬 전 대표가 들어오면은 상대적으로 이낙연 선대위원장이 조금은 위축될 수 있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여권 내에서는 이재명이냐 친문이냐 약간 이제 대립 구도고 특히 뭐 문정인 교수나 이런 분들이 이재명 캠프로 옮겨간다는 소식도 있고 하니까 굉장히 흔들리는 상황인데 그 상황도 좀 다잡을 수 있고 이해찬 대표가 어떤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여권 내의 중심축도 조금은 이동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 크게 한번 그림을 그려주셨는데 김경진 의원님. 그런데 윤석열 전 총장을 언급하면서 검사가 아니라 깡패의 언어다. 정치한다면 땡큐다. 글쎄 이제 특유의 뭐 거친 악법들을 이해찬 전 대표가 쏟아냈는데 윤 전 총장을 지금 정도에는 견제를 해줘야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좀 나섰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윤 총장 견제를 해줘야 되고 또 민주당 지지층들 결집을 시켜야 하고 결집이 되어야만 사실은 투표율이 그리 높지 않은 재보궐선거에서 투표장으로 몰고 갈 수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둔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뭐 박근혜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 수사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현직 법무부 장관 수사하다가 뭐 직무집행정지까지 당하고 그래서 헌법과 법치주의 강조했던 분이 뭐 깡패의 언어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좀 과한 표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한 표현이었다. 네. 그렇게 보시는군요. 사실 이해찬 전 대표는 대표 시절에도 특히나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 공개석상에서도 비판 발언을 서슴지 않았었습니다. 저희가 화면을 모아봤습니다. 정말로 말이 안 나오는 상황이 왔습니다. 현직
법무장관 집을 압수수색을 하는 것도 11시간이나 걸쳐서 이 사태를 보고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어이가 없습니다. 지금 온 세상이 검찰에 의해서 모든 게 다 만료되는 그런 정황입니다. 검찰의 항명은 그냥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검찰총장이 제3의 장소에서 명단을 가지고 나오라고 요청했다고 하는데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저도 정치를 오래 했습니다만 검찰이 민낯을 이렇게 속속들이 들여다보기 처음이거든요. 어느 정도 짐작은 했지만 이 정도로 그렇게 맞으면 엉터리였는가 썩었는가. 정치한다면 정말 여권에는 고마운 일일지 이해찬 전 대표의 말 맞다나. 근데 이해찬 전 대표가 어쨌든 여권 인사들 중에서는 꽤 영향력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일선에서 물러났어도 이 부분이 앞으로의 이 구도에도 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김종석 앵커가 저한테 한 질문 중에 잘못된 게 하나 있어요. 어떤 겁니까? 꽤 영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가장 영향력이 있다.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예. 아직까지. 왜냐하면 어찌됐든 간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어떤 탄생과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거기서 많은 역할을 했었고 더군다나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를 함에 있어서 처음에 많은 도움을 받았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저 민주당 당대표도 지냈고 그래서 사실 여권의 최고의 실력자라고 하면 역시 이해찬 전 대표를 뽑을 수밖에 없는 거고 다음 대선에서도 과연 이해찬 전 대표가 그 특유의 기획력을 가지고 어떻게 전세 판세를 그리느냐에 따라서 여권의 어떤 후보의 어떤 방향뿐만 아니라 전체 대선판이 좌지우지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여야를 통틀어서 어쨌든 저 정도의 기획력과 정치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아마 이해찬 대표를 첫손에 꼽을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해찬 대표가 지금 이 타이밍에 등장한 건 두 가지인 거죠. 역시 지금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가 여당에게 녹록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면인 반면에 더불어 앞서 1년 남은 이 대선에서 과연 이해찬 대표가 어떻게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느냐. 역시 이해찬 대표의 입과 눈, 발에 따라서 여권의 전체 대선판이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김 변호사님, 그럼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지금 어쨌든 본인이 다시 구심점이 되겠다고 나서면 본격적으로 윤석열 전 총장에서 이런 뭔가 거침없는 발언들을 앞으로 계속 쏟아내겠네요. 이해찬 전 대표. 그럴 가능성이 있죠. 실제로 이제 이해찬 전 대표의 어떤 예전 의원 때 또 총리 때 당대표 때를 보시면 이렇게 돌아가거나 우회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부딪히고 싸우고 하는 뭐 직진 스타일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 아마 어떤 특유의 그런 독설적인 화법을 앞세워서 아마 윤석열 총장에 대한 공격에 앞장설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여기 앞서 세 분도 지금 여당이 정권 차원의 위기감을 좀 느껴서 친노의 좌정이 나섰다 이런 평가들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보면 최근 정당 지지율, 그러니까 지난주 지지율인데요. 지금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다소 앞서는 듯한 이 수치도 나왔거든요. 근데 김 교수님, 네. 이해찬 전 대표는 이런 지지율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진 않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안 보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해찬 전 대표의 오늘의 등장은 사실은 윤석열 전 총장을 견제할 목적보다는 예. 내부를 결속시키는데 지금 왜냐하면 지지율이 굉장히 좀 안 좋게 나오고 시장 뭐 보선 같은 경우도 좀 불안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지층이 흔들리고 이런 결속력이 떨어지는 그런 효과가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지지율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라. 언제든 변할 수 있다. 뭐 이런 단어를 쓰는데 우리가 예. 잘 알다시피 이해찬 전 대표 굉장히 독설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거 뭐 장난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인데 실상의 어떤 목적은 우리가 이 상황으로 끝까지 간다면 이길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니 중심 잡고 계속해서 잘 이제 뭐 선거운동 열심히 해라. 뭐 이런 메시지가 이 안에 가장 중요한 취지다.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자막으로도 나옵니다만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찬 전 대표의 여론조사 얘기를 해보면 작년 총선 때 보니까 3분의 2는 장난이었다. 장난친 거고 그런 거에 속지 말라. 앞으로 20일이나 남았다. 그러니까 서울시장 보궐선거 그렇게 판이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도 좀 해주셨는데요. 근데 정당 지지율 말고 이 지지율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현. 네. 어찌됐건 윤석열 전 총장은 현실 정치의 상수가 됐고 이 부분 지금 이재명 지사와 윤석열 전 총장의 양강 구도에 이해찬 전 대표가 뭔가 변화를 주겠다. 이런 행보로도 보여지는 겁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재명, 이낙연
그러니까 양강의 그 여당 양강의 그 독주 체제였는데 윤석열 그 전 총장이 사퇴하면서 갑자기 이제 부상을 한 거죠. 예. 지금은 이제 오차 범위 내에서 지금 그 비슷한 지지율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일부 조사에서는 그 윤석열 총장이 오차 범위를 벗어나서 1위를 한 조사도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제 다시 그 균형을 맞추고는 있는데 이재명 그 지사가 윤석열 전 총장과 그러니까 비슷비슷하게 대결하면서 이어나가는 게 굉장히 여권으로서는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니까. 그런데 최근에 이제 LH 사태도 있기 때문에 여권의 지지율이 조금 빠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윤석열 전 총장에 비해서 떨어지게 되면은 야권 지지자들이 굉장히 그 힘을 받게 되고 여권 지지자들은 상대적으로 위축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해찬 그 전 대표 역할이 필요한데 지금 여당 내부의 이제 그 전체적인 세력 구도를 보면 기존에 이제 친문이 주류입니다만 이제 새로운 주류 이재명 지사가 나타난 거 아닙니까? 네. 결국 그 다음 정권을 차지하려면 이재명 친문이 뭔가 힘을 합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아직까지는 대립하는 구도죠. 그럼 누군가 역할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인물이 바로 이해찬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특히 지금 이재명 지사 쪽으로 많은 의원들이 몰려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전문가들이 뭐 가기도 합니다만 아직은 산발적인 거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재명 지사와 친문 세력이 어떠한 뭐 딜이라고 할까 또 어떤 합의라고 할까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협력 구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현재로는 그게 굉장히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멀리 보면서 그것도 유지하고 또 이재명 지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서울시장 선거라든지 부산시장 선거라든지 이럴 때 직접 저기 도와줄 수는 없지만 그 지지자들에게 좀 더 뭉쳐서 여당 지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해찬 대표가 지금 할 수 있는 역할은 조금 여러 가지로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던 의원님의 분석을 받아서 질문을 드리면 김 변호사님 결국은 이해찬 전 대표의 오랜만에 등판이 윤 전 총장 견제도 견제지만 지금 뭐 예를 들어 뭐 10%대에 머물고 있는 약간 지지율이 답보 상태인 이낙연 전 대표를 포함해 친문 어떤 잠룡들을 좀 키우는 목적도 있다. 맞습니까? 글쎄 뭐 친문 잠룡을 키울지 아니면 친문이 아니라고 골수친문 아닌 이 이재명 경기도 지사에게 힘을 실어줄지 그건 뭐 알 수가 없는 거죠. 단순히 지금 목적을 예를 들어서 친문에 민주당 내에서 친문에 국한돼서 도저히 뭐 이재명 지사는 뭐 친문 적자간이 안 되겠으니 이낙연 전 대표를 키우든지 새로운 친문 후보를 키워야 되겠다. 이런 단순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이해찬 전 대표가 저는 등판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해찬 전 대표 정도의 어떤 정치력과 기획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보면 전체 판을 좀 크게 보고 만약에 이재명 지사밖에 민주당 내에서 답이 없다라고 만약에 판단이 되면 이재명 지사에게 힘을 실어줄 가능성을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봐요. 실제로 이재명 지사 측에 있는 전 의원과 아마 이해찬 전 대표가 굉장히 가까운 의원 중에 몇 분이 아마 이재명 전 지사 쪽에 가 있는 것으로도 정치권에 널리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두 사람 사이에 접점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친문을 키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어쨌든 예전보다는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판을 처음부터 지금 다시 그릴 가능성을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저희가 만나봤던 이해찬 전 대표에 이어서 오늘은 추미애 전 장관 퇴임 이후에도 계속해서 윤 전 총장을 향한 거센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치 군인 같은 정치 검찰이 탄생한 거죠. 저는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그 역사를 퇴보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자시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이해찬 전 대표가 검사의 언어가 아니라 뭐 깡패 언어라든지 정치 입문하면 땡큐다 뭐 이런 발언들을 했는데 추 전 장관은 뭐 일단 한 발 더 나아간 것 같아서 정치 군인 같은 정치 검찰이 탄생한 것이고 윤 전 총장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지만 다만 역사를 퇴보시키는 것은 좌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 발언 김경진 의원님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글쎄요. 이제 본인이 장관 하실 때 아마 헌정사상 아마 추미애 법무부 장관처럼 수사지휘권을 많이 행사하고 객관적으로 제3자들이 평가를 할 때 이 수사지휘권이 남용됐다라고 평가받는 장관도 없을 거고요. 그다음에 헌정사상 유일하게 현직 검찰총장에 대해서 직무집행 정지명령을 내렸다가 행정법원에서 이게 뒤집혔던 사례도 없을 거고요. 그다음에 헌정사상 최초로
또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 의결을 했다가 행정법원에 의해서 이 징계 처분이 집행 정지됐던 이런 사례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본인은 말씀이 지금 뭐 정치 검찰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예. 본인께서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시던 중에 정치적인 동기로 그와 같은 잘못된 행정처분과 수사지휘를 해서 그게 계속해서 문제가 돼왔고 법원에 의해서 이게 잘못됐다고 인정을 받았던 이런 선례를 남겼던 장관이고요. 예. 지금 이제 저렇게 본인이 뭐 라디오 방송 출연해서 얘기를 하시는 것은 두 가지라고 봐요. 첫째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대단히 이제 부담스럽고 사실은 좀 안 나왔으면 하는 기류도 일부에서는 있을 거예요. 여당 내부에서. 여당 내부에서도. 근데 어쨌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 살아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이 계속해서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활동하고 말을 아마 하시는 그런 경향도 하나가 있을 거고. 네. 두 번째는 민주당의 극성 열렬 지지층에서는 윤석열을 잡을 수 있는 건 추미애밖에 없다. 아마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어서 추미애가 등판해야 된다. 아마 이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 두 가지 흐름이 묘하게 겹쳐지면서 그러면서 방송 출연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발언들을 하고 계시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방송 출연 말씀하시니까 추미애 전 장관이 사실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 비교적 구체적으로 얘기한 화면이 있습니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 내가 무엇이라도 하라 그러면 기꺼이 저의 모든 것을 한번 바치겠다. 제가 말을 굳이 안 못해도 너무 훤히 잘 아시더라고요. 급판이 좀 지루하지 않을까. 급판이 지루할 수도 있으니 본인이 급판에 나간다는 얘기입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그렇게 얘기하는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언제쯤 그렇게 아니 그건 제가 정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내가 이 길로 가야 돼. 아니야 그 길로 빠지면 안 돼가 집중하고 있으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저의 진심을 다 담아서 이렇게 집중하고 있으면 그 느낌이 올 때라고 의견하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 몇 개월 안 남았다는 얘기네. 예. 이도현 의원님. 네. 저희가 탑10에서 했던 방송 중에 쭉 돌이켜보니까 추미애 전 장관이 어떤 메시지를 낼 때 그게 생각해보면 윤석열 전 총장과는 대체적으로 연관이 다 돼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될 것 같은데요. 적어도 법무장관 이후에는 그렇죠. 법무장관 1년이 사실은 윤석열 총장을 몰아내기 위한 과정이라고 해도 너무 과장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 물러난 것도 윤석열 총장 때문이니까 윤석열 총장 개인에 대한 어떤 그 복수의 마음도 조금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또 그 윤석열 전 총장이 야당의 대표적인 후보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서는 구도로 스스로를 부각할 수 있어서 그렇겠죠. 정치인은 대부분 그 정치적 마지막 목표를 그 대통령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300명의 국회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는 분들 아마 300명 거의 대부분이 결국 자기의 정치적 미래로 대통령을 생각할 거예요. 추미애 장관은 특히 그 5선 의원에다 여당 대표까지 하고 이제 법무부 장관 했는데 서울시장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뭐 상황이 여의치 않았고 그렇다면은 이제 그 대통령 그 꿈을 꾸는 거는 뭐 너무나 당연하다고 봅니다. 작년에 민주당 행사에 가가지고 이제 윤 총장을 강하게 그 비판하는 모습을 우리가 여러 번 보지 않았습니까? 그때 어느 의원이 추미애 대통령 하니까 추 장관이 환하게 웃으면서 좀 더 크게 하세요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추 장관은 보통 정치인에 비하면 자기의 정치적 욕심을 잘 감추지는 않는 편입니다. 예. 누구나 뭐 자기의 정치적 뜻은 가질 수 있죠. 그런데 이걸 먼저 생각을 해봐요. 뭐 추 장관 경력도 되고 뭐 충분히 그 대통령 그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무엇을 위해서 대통령이 되려는 거죠?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얼핏 아까 방송에서 보면 얘기하는 게 미래예요. 코로나 이후에 미래 이런 걸 대비한다. 그게 추미애 장관하고는 맞는 걸까요? 단순히 윤 총장에 대비되는 인물로서 나를 선택해달라. 이거는 명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이해찬 전 대표의 오랜만에 대외 행보에서 윤 전 총장만 겨냥한 게 아니라요. 근데 좀 유심히 저희가 봐야 될 이해찬 전 대표의 말이 있습니다. 김 변호사님,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LH 사태 문제까지 생겨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허탈해한다. 이런 일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이 부분도 있고요. 다음 장을 좀 보겠습니다. 위에는 맑아지기 시작했는데 아직 바닥에 가면 잘못된 관행이 많이 남아있다. 그런 것까지 고치려면 재집권을 해야 한다. 김 변호사님은 이해찬 전 대표의 이 말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근데 저런 인식을 가지고 재집권 쉽게 되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뭐 재집권을 해야 되고 20년이다 100년이다 하는 건 뭐 여당으로서 정당으로서 당연히 이제 그런 목표를 가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 기승전결의 인과관계가 저는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런 인식을 가지고. 예를 들면 지금 저거 일벌백계 해서 국민들한테 고통 드리는 걸 죄송하고 그것이 원인이 어찌됐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와의 LH에서 일어난 사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죄송하고 어떻게든지 재발 방지하고 그리고 부동산 정책이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 저희한테 기회를 좀 더 주십시오. 이거 5년까지 부족합니다. 뭐 이런 얘기라면 모르겠는데 지금 보시면 위에는 맑아지기 시작했는데 바닥에 가면 잘못된 가능이 많이 남아있다. 그건 뭐예요? 뭐 LH 고위층, 뭐 국토부 관료, 뭐 집권 여당 의원, 뭐 청와대 다 잘하는데 저 정부의 직접적인 손이 닿지 않은 LH의 말단 직원들이 문제다. 뭐 이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런 일이 또 뭐라 그러셨죠?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문재인 정부의 LH를 이용한 부동산 공급 정책가 다 옳은 건데 그 옳은 일을 하다가 이런 거 뭐 아래에서 이런 거 좀 생기는 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야? 큰 이 부동산 공급 정책이라는 대의를 가지고 이건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저런 인식을 가지고 계시고 저런 인식을 가지고 계시는 상태에서 그렇기 때문에 재집권이 해야 된다는 저 논리에 얼마나 많은 국민이 공감하실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예. LH 사태를 언급하면서 보신 것처럼 재집권을 해야 된다는 말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과거 이해찬 전 대표는 잘 알려진 20년 집권론을 수차례 강조했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한 20년 정도의 연속해서 집권하는 그런 집권 계획을 잘 만들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탄생을 시켰고 작년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당선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몇 사람을 더 시켜야 되겠습니까? 한 10번은 더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김가락 교수님. 예. 저희가 화면을 실명을 거론하고 이해찬 전 대표에게 걱정하는 목소리를 낸 건 아닙니다만 부작용 생길까 걱정이고 오히려 이게 중도층기의 역효과다. 불필요한 설화를 낳을까 우려된다. 지지층 결집 효과도 있고 윤석열 전 총장 견제 효과도 분명합니다만 이해찬 전 대표가 다시 전면에 등장하는 거에 대해서도 여권 내부도 좀 걱정하는 모양입니다. 그런 우려가 충분히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이해찬 전 대표가 이번 방송에서 가장 강조한 것은 사실 정권 재창출이거든요. 예. 근데 여기에서 지금 상황에서 정권 재창출에 가장 크게 걸림돌로 되는 부분은 사실은 여권에서는 이재명 지사와 친문 간의 어떤 갈등이거든요. 이 부분을 유일하게 이제 해소시킬 수 있는 사람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해찬 전 대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역할만 한다 그래도 내부의 어떤 분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면서 당이 결속하고 지지층이 결속이 되면서 사실은 선거에 임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런 우려 중도층이 어떻게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보다는 사실 지금 당을 결속시키고 규합하고 하는 데 있어서는 일단은 이해찬 전 대표의 어떤 순기능이 크다. 그래서 그게 끝나고 나면 이제 사실 주인공은 이제 그 당시에 어떤 후보가 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정지 작업 측면에서는 이해찬 전 대표의 어떤 역할이 크게 남아 있다 이렇게 생각. 잠시 자막에도 나옵니다만 이해찬 전 대표가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지금 출연을 하면서 본격적인 대외 행보를 이어가는 것 같은데요. 이해찬 전 대표 입에서 또 윤석열 전 총장 관련 어떤 말이 나오는지 저희가 한번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이 주제는 여기까지고요.